여행 중 한 장면을 목격한 미국 여성. 그녀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일까요? 개발도상국도 아닌 경제대국 중국에서 일어난 그 일. 그녀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말문이 막히고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에밀리 정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며 그녀가 직접 겪은 충격과 감동, 그리고 진짜 선진국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된 여정.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문이 열립니다. 사연에 앞서 1초만 협조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그럼 미국에서 온 에밀리의 특별한 여행기. 지금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아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뛰다가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이 말은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에밀리가 남긴 첫마디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난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그리고 아시아의 현대화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을 잇는 이 주간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번 여정이 단순한 취재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경험이 될 거라는 것을. 중국에서의 충격적인 체험과 이어진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반전.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선진국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건 단지 경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였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녀가 직접 겪은 두 도시, 두 문화의 실체,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낸 진짜 선진국에 대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1초만 도와주세요.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뉴욕에서 온 사진작가 에밀리의 충격과 감동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면 인천국제공항 도착 장면. 붐비는 공항의 질서 정연한 흐름. 카트에 장비를 싣는 에밀리. 제 이름은 에밀리 장.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입니다. 스탠퍼드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이후 하버드에서 문화인류학 석사를 마친 뒤로 사람과 도시를 주제로 세계 각지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정의 주제는 아시아의 현대화, 그 이면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바라보는 아시아는 종종 추상적입니다. 발전하는 도시, 빠른 경제 성장, K-컬처.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 현실을 담고 싶었어요. 특히 저에겐 이번 여행이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할머니는 상하이 출신이셨고 문화혁명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해왔죠. 하지만 정작 한 번도 아시아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피 속엔 동양의 피가 흐르지만 마음은 늘 미국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촬영은 단순한 다큐 작업이 아니라 제 정체성을 확인하는 개인적인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더 타임즈의 특집 기획. 현대 아시아 빛과 그림자의 주제에 딱 맞는 여정이었죠. 에밀리는 먼저 중국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도 낯선 장면들을 목격했죠. 도시의 겉모습은 뉴욕과 다를 바 없이 현대적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깊은 혼란과 실망을 경험합니다.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난투극,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시민들. 내가 상상했던 문화의 고향은 이런 곳이었나? 그녀는 그렇게 깊은 혼란에 빠진 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단정하고 조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모두가 줄을 서 있고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공항 내의 모든 사인은 다국어로 되어 있었고 어디서도 낯선 외국인을 불편하게 대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호텔보다 깨끗하잖아.
화면 공항 철도 탑승 장면. 조용하고 정돈된 플랫폼. 서울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그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열차는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타고 내렸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젊은 청년이 어르신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첫날부터 한국은 그녀에게 말없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예상한 아시아가 아닙니다. 에밀리의 카메라 셔터가 조용히 눌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본격적으로 서울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아침, 에밀리는 서울의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현대적인 공항과 대중교통에 감탄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그 나라를 읽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처럼 진짜 서울을 보기 위해선 거리 속으로 들어가야 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뜨거운 김과 함께 환한 목소리가 그녀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구경만 하셔도 돼요.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국밥집 아주머니가 에밀리에게 익숙한 손짓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장을 걸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는 건 단순한 음식이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정겨운 손길, 웃으며 흥정하는 모습, 아이 손을 잡고 떡볶이를 사주는 엄마.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시선들. 한 비빔밥 가게 앞에서 에밀리는 멈춰 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웃음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건 비빔밥이에요. 매운 거 좋아하면 고추장 넣고 김치 더 드릴게요. 주문을 마치자 그녀는 덤으로 삶은 계란까지 건넸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죠? 서비스예요. 한국 음식 많이 드셔봐요. 에밀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엔 계산서엔 찍히지 않는 마음이 담겨있네요. 화면 시장 뒷골목, 작은 문구점과 재래찻집, 정겹게 담소 나누는 노인들. 식사를 마치고 뒷길로 향하던 중 에밀리는 작은 찻집 앞에서 노인 2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보고 손짓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카메라? 기자예요? 비슷해요. 미국에서 온 사진작가예요. 한국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자 노인 중 한 분이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합니다. 좋은 곳 찍어야 해요. 우리는 좀 부족해도 사람 사는 맛은 있거든. 그 말 한마디에 에밀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까지 중국에서 경험했던 무관심과 냉담함,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던 거리, 그것과는 너무도 달랐던 서울의 일상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후엔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강변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가 처음 마주한 건 잘 정비된 산책로와 휴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된 잔디밭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연인들이 도시락을 먹고 자전거를 타는 어르신이 안전벨트 하세요라고 웃으며 말해주는 풍경.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함께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녀는 벤치에 앉아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찍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억하고 싶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쉰 그 순간 서울의 공기는 온기가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정직했습니다. 누군가는 서울을 차갑고 복잡한 도시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본 서울은 모두가 조용히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도시였어요. 영상 시작. 이른 아침 지하철역 입구. 줄지어 걷는 시민들. 조용한 플랫폼. 서울에서의 셋째 날, 에밀리는 평범한 시민들의 아침을 함께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공간은 지하철. 도시의 리듬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에밀리는 뉴욕 지하철에서 늘 겪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고성방가, 쓰레기로 얼룩진 좌석. 그래서 한국의 지하철도 비슷하겠거니 하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플랫폼 양옆에 조용히 줄을 섰고 열차가 도착하자 아무도 앞다투어 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존중의 문화예요. 열차에 올라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화도 조용했고 이어폰을 낀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며 독서나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탑승하자 아무 말 없이 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에밀리는 셔터를 누르다 말고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이 도시의 일상이에요. 화면 강남거리, 대형 빌딩 숲속을 걷는 사람들. 오후엔 서울의 현대성을 상징하는 강남을 찾았습니다. 뉴욕의 맨해튼을 연상시키는 이 거리는 화려한 간판과 고급 매장, IT 기업들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시민들은 조용히, 빠르게,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무리 속에는 차가 한 대도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법이 생활 속에 스며 있는 거죠. 잠시 들른 대형 서점에서 에밀리는 또 다른 문화를 마주합니다. 도시 한복판의 혼잡한 공간임에도 서점 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고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외국어 서적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를 받아들이되 자기 색을 지키는 법을 아는 나라 같아요.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어 책들이 왜 필요하죠?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세계를 공부해야 하잖아요. 경쟁만 하지 않고 배워야죠. 그 말에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 단순히 외형을 키운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성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지하철에 올랐을 때 그녀는 또 하나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임산부가 탑승하자 동시에 3명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도시엔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감동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에밀리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도시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이건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이야.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혼란과 실망이 아직 머릿속에 생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매 순간 그녀는 조금씩 다른 세계와 마주해왔습니다.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쓰레기 하나 없는 공원,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오는 따뜻한 인사,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자연스럽게 고려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진국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GDP, 고층 건물, 최신 기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누가 보지 않아도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시민들, 공공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에밀리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화면 어린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 이 나라는 그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배려와 질서라는 철학이 생활 속에 스며든 사회였어요. 뉴욕에서 중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나며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던 그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찾아 헤맸던 건 혈통이나 뿌리가 아니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 가치를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영상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을 바라보는 에밀리의 표정. 에밀리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더 타임지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닙니다. 사회적 성숙, 배려, 규범이 생활 속에 녹아든 진짜 의미의 선진국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발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서울의 모습을 한 장에 담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내가 찾아온 건 문화의 뿌리였지만 내가 떠나는 건 사람의 품격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에밀리는 도시의 가장 현대적인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강남을 찾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K-팝, 스타트업, 고급 쇼핑과 IT 기업들이 모인 이곳은 서울의 맨해튼이라 불릴 만큼 세련되고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었죠. 지하철에서 올라오자마자 거대한 광고 전광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늘어선 커피숍과 매장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뉴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사람들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히 걸었으며 무심한 듯 보이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적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밖으로 흐르는 인파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일상에 몰두한 사람들, 바쁜 와중에도 차분한 걸음걸이, 고성없는 대화, 줄을 서는 습관. 그 모습이 낯설도록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한국 청년이 조심스레 말을 걸어옵니다. 혹시 외국인이신가요? 서울 어때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분명 사람도 많고 도시도 복잡한데 모두가 질서를 지켜요. 이런 분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면 주변의 시선을 정말 많이 의식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마라는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에밀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봐서 억지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배려라는 기본값이 사회 전체에 자연스럽게 깔려 있다는 것.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잘 사는 도시가 아니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문화예요. 눈앞에 횡단보도, 차가 전혀 오지 않음에도 수십 명이 조용히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조급한 사람도 먼저 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말합니다. 여기선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선택으로 정의되는 것 같아요. 화면 고층 빌딩 사이로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짐. 강남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라 보이는 도시의 리듬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조용히 서로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순간은 찍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록보다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서울은 겉으로는 차갑고 빠른 도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배려하며 만들어가는 따뜻한 질서와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가자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영상 호텔 방 안, 카메라 앞에 앉아 SD카드를 노트북에 꽂는 에밀리.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에밀리 장은 호텔 책상 위에 노트북과 카메라를 꺼내놓고 며칠 동안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스크린에 비춰진 첫 장면은 광장시장의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정직하게 음식을 팔고 외국인인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덤을 챙겨주던 그 손길. 다음은 한강공원.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던 가족들이 자리를 말끔히 정리한 후 작은 쓰레기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던 장면. 지하철에서 젊은 청년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강남의 거리에서 모두가 신호를 지키며 조용히 걸어가던 발걸음들. 그리고 노을 아래 서울을 배경으로 웃고 있던 한 노부부. 그녀는 셔터를 누르던 그 순간보다 지금 그 장면을 다시 바라보며 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철학이고 문화이며 삶의 방식이야. 그녀는 천천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맴돌던 질문이었죠. 스탠퍼드에서 정치외교학을 배울 때도, 하버드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할 때도 그 정의는 늘 수치와 데이터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높은 GDP, 잘 닦인 도로, 초고층 빌딩, 빠른 인터넷 속도. 하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여행은 그 모든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고층 건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조용히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진을 넘깁니다. 지하철에서 조용히 이어폰을 낀 사람들, 식당에서 손님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는 직원, 공공장소에 혼자 남아 쓰레기를 줍는 중년 남성. 그 장면 하나하나에 깃든 건 도시의 발전이 아니라 사람의 성숙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에밀리는 더 타임지 편집장에게 메일을 씁니다. 한국은 경제적 선진국 그 이상의 나라입니다. 삶 속에 스며든 질서, 배려, 공동체의식은 진정한 선진국의 모범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다큐를 통해 우리가 발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지막 셔터를 눌렀습니다. 서울의 야경, 그리고 그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을 바꾼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선진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시선 속 진짜 선진국 위 모습이 궁금합니다.